여러분이 세운 회사에 들어섰는데 그 회사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고 그 가치를 부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 화요일 저녁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주는 23년 동안 금융업계의 모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는 편의점보다 겨우 큰 동네 지점의 주말 창구 직원으로 시작하여 야간 수업 승진 좌절을 거쳐 결국 경영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47세가 된 그는 스털링 금융그룹의 수장으로서 지역 내 132개 지점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 주위에 벽을 쌓았습니다. 회의실과 분기별 보고서의 벽, 걸러진 정보와 정제된 발표의 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관의 맥박, 직원들이 직면한 일상의 현실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특별한 저녁, 낡은 청바지, 빛바랜 재킷, 다른 운동화를 입고 스털링 시내 지점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맞춤 정장도 임원용 서류 가방도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명의 평범한 그만이 지역 본부장이 지켜보지 않고 회사 규정집이 서랍 속에서 먼지나 쌓이는 종이에 불과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지점은 개조된 역사적인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노출된 벽돌과 현대적인 유리가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민준이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습니다. 종이, 커피, 희미한 청소 용품의 화학 냄새, 그리고 다른 어떤 것, 인간적인 것, 즉 돈과 미래, 생존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축적된 불안감이었습니다. 로비는 붐비지 않았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창구에 서 있거나 대기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조명은 모든 것에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을 주어 따뜻한 나무 장식들이 실제보다 저렴해 보이게 했습니다. 이민주는 천천히 움직이며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훈련된 그의 눈은 아무도 읽지 않는 동기부여 포스터, 진열대에 놓인 구식 브로슈어, 깜빡이는 빨간 불빛의 구석 보안 카메라 등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려 할 때 그것을 들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세심하게 조율된 교향곡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 크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듯한, 절제하려 애쓰는 듯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이민주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소리는 그를 창구들을 지나 휴게실과 사무실이 있는 뒤쪽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젊었습니다. 아마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머리는 깔끔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으며 스털링 금융의 표준 유니폼인 남색 블레이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규정집에 명시된 정확한 위치에 명찰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접이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억누르려는 노력에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개입할지 아니면 사생활을 존중해 줄지 결정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몸집이 굵고 숱 없는 머리를 옆으로 빗어 넘겼으며 입계는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유한 듯 휴게실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에는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즉시 그런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마주쳤던 유형이었습니다. 이민준이 지점장 책상에서 언뜻 본 명패에는 최영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져 내리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밖에 고객들이 있는데 창구에서 감정적인 혼란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박수진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은 붉고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잠시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나갈게요. 잠시요. 최영호의 웃음은 잔인했습니다.
지금 잠시 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가 무슨 상담실인 줄 압니까?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당장. 제가 당신이 고객 응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위협이 무겁고 명확하게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박수진은 서둘러 일어섰고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자신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폭풍 속 나무잎처럼 떨렸습니다. 이민주는 문간에서 물러나 메인 로비로 돌아와 관찰할 수 있는 대기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한때 그 목소리, 그 해고, 그 거의 숨기지 않은 경멸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다른 지점, 다른 매니저였지만 근본적인 무례함은 똑같았습니다. 박수진은 뒤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문적인 평정심으로 가득 찬 가면이었지만 그 아래의 상처는 완전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창구에 자리를 잡았고 이민주는 그녀가 숨을 고르려 애쓰고 창구 뒤에서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영호는 그녀를 따라 나왔고 그의 존재는 어두운 구름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팔짱을 낀 채 창구 라인 근처에 서서 상처 입은 먹이를 지켜보는 포식자처럼 박수진을 주시했습니다. 한 고객이 박수진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입금 전표를 든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박수진의 미소는 연습된 것이었지만 위태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거래를 처리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지폐를 세는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느렸습니다. 고객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최영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창구 칸막이에 기대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객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았지만 박수진과 근처에 있는 누구에게나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속도를 내세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며 고객들은 당신이 기본적인 덧셈을 계산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박수진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래를 마치고 또 다른 애써 지은 미소로 고객에게 영수증을 건넨 후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민주는 주먹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풀고 반응하기보다는 관찰하도록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고객은 시계를 확인하는 참을성 없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수진은 그에게 인사하고 자기 압수표 발행 요청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계좌 정보를 불러오고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4,370원. 최영호가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게 어제 당신 창구에서 부족한 돈입니다. 24,370원.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박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어제 창구 정산 제대로 했습니다, 지점장님. 퇴근 전에 3번이나 확인했어요. 3번 확인했어도 틀렸다는 겁니다. 야간 감사 결과 부족액이 나왔어요. 또 마지막 단어에 대한 그의 강조는 패턴, 즉 무능함을 암시하며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 더 불일치가 발생하면 당신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술 수준에 더 적합한 곳에서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청소 서비스 같은 곳이요. 창구의 고객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붉어졌고 굴욕감이 그녀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기계적이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증거, 증인, 그리고 논쟁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박수진의 창구를 선택하여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켰고 마이크가 소리를 포착하도록 위치시킨 채 기기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진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민주는 그녀의 뺨에 흐른 눈물 자국과 그가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자 계좌 개설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화, 시간, 그리고 최영호의 주의를 요하는 표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점장이 몇 초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민준을 훑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모습에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박수진 씨, 뒤에 가서 서류 정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영호의 어조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점장님. 박수진은 즉시 자기 자리를 비우고 뒤쪽 사무실로 사라졌습니다. 최영호는 이민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직업적인 미소는 눈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계좌라고 하셨죠? 어떤 종류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컨설팅입니다. 이민준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컨설팅이요. 최영호의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추셨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업면허, 초기 예치금 증명 같은 거요. 탐색 단계입니다. 스털링 금융이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최영호는 로비를 둘러본 후 다시 이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마치 이민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거의 비밀스러워졌습니다. 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사업자 계좌는 개설하려면 최소 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활동량에 따라 월 관리 수수료가 2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 같은 거요. 관리하기 쉬운 걸로요. 제 상황이요. 이민주는 중립적이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제 말은 최영호가 손을 흐릿하게 흔들었습니다. 사업자 금융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규제, 서류 작업, 요구사항이 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지만 저희 일반 개인 상품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 오만함은 거짓된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함이었습니다. 이민준이 순전히 그의 외모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주가 될 수 없다는 가정, 사업자 금융을 다룰 만큼의 세련됨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이민준은 그의 경력 내내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미묘한 회피, 방향 전환, 낮은 기대치들. 젊었을 때는 그를 격분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저 피곤하고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 계좌에 대한 정보를 원합니다. 최영호의 턱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브로슈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카운터 아래로 손을 뻗어 윤기 나는 팸플릿을 꺼내 미끄러뜨리듯 건넸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검토해 보시고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고 판단하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과정을 안내해 드릴 사람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시하는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민주는 브로슈어를 받고 감사 인사를 한 후 대기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고정된 불편한 의자 중 하나에 앉아 팸플릿을 읽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최영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점장은 로비가 훤히 보이는 유리벽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이민주는 그가 전화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화는 90초 정도 이어졌고 최영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박수진 씨, 내 사무실로 라고 불렀습니다. 박수진은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이미 방어적이었고 어깨는 움츠러들고 발걸음은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최영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블라인드는 부분적으로 열려 있어 안쪽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역학관계는 볼 수 있었습니다. 최영호는 서서 위협적으로 다가섰고 공격적으로 손짓했습니다. 박수진은 움츠러들고 고개를 젓고 말하려 애썼지만 가로막혔습니다. 어느 순간 최영호는 책상 너머로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공중에 손가락을 찔렀고 박수진은 실제로 움찔하며 벽에 등을 기댈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알아차렸습니다. 두 칸 아래의 창구 직원은 계속 사무실 쪽을 곁눈질했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칸막이 안에 대출 담당 직원은 타이핑을 멈추고 유리 뒤에서 벌어지는 장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은 통제된 공포의 가면을 쓴 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게실로 갔고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로비를 훑어보며 나왔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막 해낸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있는 이민준에게 닿았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짜증, 어쩌면 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플라스틱 과일처럼 가짜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아직 여기 계십니까? 저희 서비스에 대해 다른 질문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민주는 서두르지 않고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냥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최영호가 거들먹거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마감 시간이라 다른 곳에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은행 규정입니다. 이민주는 벽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6시에 닫는군요. 지금은 5시 42분입니다. 18분 남았네요. 최영호가 정정했습니다. 저희는 일찍 마감 준비를 시작합니다. 창구 정산하고 금고 잠그고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민준이 이해한 것은 최영호가 그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건물 밖으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최영호가 이민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민준은 천천히 일어서서 브로슈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딛다가 멈췄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직원 말입니다. 박수진 씨요. 괜찮습니까? 최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인사 문제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기분 안 좋아 보였습니다만 업무 성과 문제로 상담 중입니다. 경영의 일부분이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최영호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육체적인 존재를 위협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뭘 봤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유지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대화가 필요하죠. 그게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실 세계라. 이민준이 되풀이했습니다. 네, 현실 세계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얻고 실수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냥 나타났다고 모두가 트로피를 받는 건 아니죠. 최영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과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뭐가 통하고 뭐가 안 통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 누가 속하고 누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지도 압니다. 누가 속하는지라. 이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금융업은 특정한 소질이 필요합니다. 지능, 전문성, 직업윤리. 모든 사람이 그걸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 없는 곳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고 그러다가 잘 해내지 못하면 차별이라고 울부짖죠.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냥 충분히 뛰어나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언어 아래 감춰진 추악한 진실.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며 모든 것을 변명하는 신념 체계. 이민주는 익숙한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싸워왔던 모든 가정의 무게, 닫혔던 모든 문, 2배 더 열심히 싸워 얻어야 했던 모든 기회의 무게였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속하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최영호는 진심으로 즐거운 듯 웃었습니다. 26년간의 실적이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은 승진, 그 자체로 말해주는 경력. 저는 세계 주에서 지점을 관리했고 실적 부진 지점을 회생시켰고 매년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속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속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박수진 씨는요? 박수진 씨는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창구 오류, 느린 거래 처리 시간, 감정적 불안정. 그녀는 실제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온 다양성 증진 정책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그녀 같은 사람들은 골칫덩이입니다. 실수를 하고 돈을 낭비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 지점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녀를 해고하고 유능한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민주는 그 말들이 공중에 떠다니게 했습니다. 반박되지 않고 파멸적인 채로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고 모든 음절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이라. 이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최영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떤 본능이 그에게 자신이 도를 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게 제가 의미한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뭘 암시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그녀를 어떤 범주에 넣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말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신 질문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온 어떤 무작위 남자가 저에게 지점 운영 방식을 훈계하려 드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나가세요, 당장. 이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해진 가죽 지갑이었는데 구조적인 견고함보다는 습관으로 인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고 양각으로 새겨진 공식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털링 금융그룹 이민준 대표이사 회장. 그는 카드를 들어 올렸고 최영호의 얼굴이 혼란, 불신, 인식,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공포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건 아니. 최영호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이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스털링 금융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6년째 재직 중입니다. 그 전에는 8년간 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점장, 그 전에는 대출 담당 직원, 그 전에는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박수진 씨와 똑같이요. 로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직원, 모든 고객, 건물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영호는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회장님, 못 알아뵈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린 것이 당신은 저에게 은행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준이 이어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생각하라고 했고 제 상황 때문에 사업자 금융에 대한 제 관심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을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양성 증진 정책으로 채용된 골칫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이 업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죠.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의미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탭했습니다. 박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깡통 소리 같았지만 이전 대화 내용이 선명했습니다. 부족하다고요. 3번이나 정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최영호의 답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을 멈추거나 당신의 실제 기술 수준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클립, 불과 몇 분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다양성 증진 정책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녀 같은 사람들은 골칫덩이입니다. 최영호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맥락을 벗어난 겁니다. 함부로 녹음할 수는
이 주에서는 제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내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러낸 겁니다. 그저 당신이 무시하고 훈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소란에 이끌려 뒤쪽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박수진은 휴게실 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다른 어떤 것의 혼합이었습니다. 희망, 어쩌면 정당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주는 목소리를 높여 방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23년 전 스털링 금융에서 파트타임 창구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도 없이 주말과 야간에 일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가족 중 처음으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첫 매니저가 기억납니다. 그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업이 제 천성이 아니니 아마 6개월 안에 그만둘 거라고 했습니다. 승진하려 애쓰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기억은 쓰라렸습니다. 저는 남았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자격증을 따고 모든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누군가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양성 채용으로 들어왔다고요. 더 자격 있는 사람의 자리를 제가 빼앗았다고요. 오늘 밤 당신이 한 말의 모든 버전을 들었습니다. 최영호 씨. 당신이 했던 모든 가정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최영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스털링 금융을 일련의 원칙 위에 세웠습니다. 존중, 존엄성, 인식보다는 성과에 기반한 능력주의,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 그것들은 단지 저희 규정집에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위반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박수진 씨와 잘 지낼 겁니다. 감수성 훈련도 받겠습니다. 제발요. 이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당신은 특정 사람들이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다양성 증진 정책이 자격 없는 직원을 고용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굴욕을 주고 협박해도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신념들은 스털링 금융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와도 양립할 수 없고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응시하는 박수진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박수진 씨는 창구 정산을 정확히 했습니다. 야간 감사에서 관리자 측에 입력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조객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박수진 씨의 거래 처리 시간은 실제로는 지점 평균보다 빠릅니다. 고객 만족도 점수는 지역 내 최고 수준입니다. 박수진 씨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정확히 자격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이민주는 최영호를 다시 보았습니다. 당신은 즉시 정직 처분됩니다. 건물 밖으로 안내될 겁니다. 인사팀에서 내일 연락하여 퇴직 면담 및 최종 서류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스털링 금융과의 고용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최영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군가 부른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민준이 본사 교육 세션에서 본 적 있는 2명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영호의 양쪽에 서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문 쪽으로 이끌자 최영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점을 수익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맥락을 벗어난 한 번의 대화 때문에 26년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차별입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이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6년 동안 배웠어야 했지만 분명히 배우지 못한 것이지요. 문이 그들 뒤로 닫혔고 로비는 몇 초 동안 얼어붙은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확실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충분한 수였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하루 쉬세요. 유급입니다.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쉬세요. 준비가 되면 돌아오세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 고맙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견뎌줘서, 남아줘서,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여기 있어줘서요. 그는 모여있는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런 대우를 직접 겪는 것은 물론이고 목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겁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의무 교육, 본사에서의 정기적인 불시 방문, 그리고 차별, 괴롭힘, 권력 남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그는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그가 방문할 마지막 지점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립된 것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마다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1시간 더 머물며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진술을 모으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최영호의 행동이 몇 달 동안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직원이 정식 절차를 통해 신고하려 했지만 최영호의 성과 지표가 그를 보호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요. 박수진이 유일한 표적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표적일 뿐이라는 것도요. 이민준이 떠날 무렵에는 밤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건물은 보안 등을 제외하고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고 그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다시 그의 모퉁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애초에 왜 이 산을 올랐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성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최영호 같은 사람과 박수진 같은 사람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관여하는 말이야. 그는 헐렁한 정장을 입고 겁에 질렸지만 단호했던 19살의 그 소년이 창구 직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그만두게 하려 했던, 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득하려 했던, 그를 제자리에 묶어두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박수진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창구에 서서 고객들을 돕고 자신의 창구를 완벽하게 정산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속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허락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것을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주는 시동을 걸고 텅 빈 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의 무게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진 채였습니다. 길은 어둡지만 갈 수 있는 채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